이 문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히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피해자가 네. 지금 모두에 대한 사과, 임금기에 대한 사과, 관객에 대한 사과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하세요. 그 여배우가 여배우라고 하지 마세요. 배우예요, 배우. 예, 그 배우가 이윤택 감독에 대한 폭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최 기자 이번에는 아예 실명으로 얼굴 대놓고 인터뷰하면서까지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이 배우는 김지현 씨라는 네. 분인데요. 그러니까 이날 아까 그 소란스러웠던 그 기자회견 현장에 본인이 갔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모든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 거라는 어떤 네. 작은 희망을 가지고 갔다. 그러면 어떤 나의 어떤 피해도 과거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조금 그 치유받지 않을까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예. 선생님은 전혀 변함이 없었고 특히 저희가 어제도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윤택 감독이 성추행은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폭행엔 강제성이 없었다는 그 말을 듣고 그 기자회견장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그 예. 피해 경험을 고백을 했는데요. 굉장히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구체적이면서도 충격적인데요. 내용을 보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이 이윤택 감독이 이끌던 연희단 거리패에서 같이 이제 연극을 했던 배우인데 이때 여자 단원들이 밤마다 돌아가면서 이윤택 감독을 안마를 했었고 자신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수위가 점점 심해지면서 급기야 자신이 혼자 안마할 때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는 예. 과정에서 2005년에는 임신까지 됐다고 하고요. 예. 그 임신한 사실조차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친한 선배 한 명에게만 이야기를 한 뒤에 조용히 스스로 낙태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사실을 뒤늦게 이제 이윤택 감독이 알고 나서 자신을 부르더니 200만 원을 쥐어줬다고 합니다. 200만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는 좀 이제 그런 일은, 그런 피해는 이제 더 이상은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낙태하고 성폭행을 당한 어떤 그 끔찍한 기억들이 조금씩 잊혀질 즈음에 다시 성폭행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윤택 감독이 이 피해 여성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예. 너는 나의 아이를 임신했었기 때문에 나의 사람이다. 괜찮다라고 하면서 예. 그렇게 달래면서 성폭행을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폭로가 굉장히 중요한 건요. 이 여성이 극단에서 활동한 게 2003년부터 2010년까지거든요. 2010년까지 만약에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예. 공소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발까지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극단을 운영하고 있는 현직 대표입니다. 이승비 씨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좀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새로 들어온 여자 신입 단원을 뒷자리에 앉히고 성추행을 한 일도 굉장히 많았고요. 엄마의 명목으로 자기가 이런 길을 받아야지만 공연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만지게 하고 그 다음날 그 친구는 더 큰 배역을 받게 됐죠. 밀양에서 한 달간 합숙하면서 연습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환토방에서 맨날 아침마다 다른 여자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받은 느낌은 집단 최면 그리고 무슨 종교에 있는 교주 같은 느낌. 낮에 연습을 했는데 다른 배우들을 다 보내고 연습실에 저 혼자만 남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발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몸을 만지기 시작하는데 이 겨드랑이 쪽으로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가슴을 만지다가 이제 단전으로 내려가서 여기 단전에 힘을 줘야 된다 그러고 몸을 계속 갑자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데가 있다 그러면서 안으로 손을 쑥 집어넣어갖고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손을 그래서 그때 제가 반사적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밀켰어요. 장기간에 걸쳐서 피해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느냐. 소극장 일단요. 교주 같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을까요? 극단 내에서? 그러니까 연극계에서 그동안 특히 70년대, 80년대 이때의 구조는 이제 극단을 중심으로 모든 기획이나 제작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리고 그 수업은 일종의 이제 도제식으로 해서 완전히 이제 선배 기수별을 쭉 해가지고 무조건 신입이 들어오면 저 화장실 청소하고 선배들 먹을 거 딱 챙겨오고 물 아침에 대령하고 이러한 어떤 문화가
딱 정착돼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씩 올라간다는 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종의 이제 이 연극계 내의 권력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 권력 집단의 맨 꼭대기에 있었던 것이 이 86년에 창단된 연희단 거리패였던 예. 것이고 그 연희단 거리패를 전체적으로 다 움직였던 인물이 이제 이윤택 씨였기 때문에 누구도 이윤택 씨의 어떤 얘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편다거나 거절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연극 출연을 못 하게 되는 거고 예. 배역이 바뀌게 되고 뭐 5번 출연하던 것을 예를 들면 1번 출연한 바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저런 지금 굉장히 뜻밖의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서 겪었으면서도 쉽게 외부에 그런 얘기를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어떤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배역을 아예 빼버린다거나 출연 시간을 줄인다거나. 지금 인터뷰에서 말한 이승비 대표가 이 문제를 극단 행정실로 가져갔던 거예요. 행정실에 네. 가서 나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얘기했더니 그 행정실 직원들도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나한테 들어오는 불이익이 일단은 이윤택 감독이 공연 7회에서 5회로 줄이라고 하더라. 네. 그래서 이제 신경안정제를 먹고 쓰러졌는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이 사람은 술 마시고 공연을 펑크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마녀사냥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윤택 감독에 대한 성추행을 발설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이런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많은 어떻게 보면 신인 배우들이 이 어떤 극단에서 연극을 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그 절대적인 어떤 재앙으로 군림하는 사람과 대척점을 받았을 때는 내 직업과 내 미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네. 것들을 사실은 이 이윤택 감독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되어 있던 어떻게 보면 임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 행정실 사람들까지 동조를 하는 이 분위기 자체가 그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윤택 감독은 연극계에서 은퇴를 한 셈이고 그건 박소연 변호사님 사법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나온 폭로 글 중에 사법적으로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실제로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지는 사실 더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에 대해서 친고죄가 폐지된 것이 2012년 12월경인데 예. 당시 형법 개정 부칙에 시행을 6개월 이후에 부터 한다라고 돼 있어서 실제로는 2013년 6월부터 친고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친고죄 같은 경우에는 고소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013년 6월 이전 사건 같은 경우에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는 사실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진술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건들은 계속 더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나타난 사건들의 혐의 유무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유사한 네. 진술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반복된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혐의가 인정된다 그러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2005년, 2006년, 10년 전 사건들은 공소시효나 이런 여러 가지 고소기간 때문에 다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행동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그렇죠. 어렵거든요. 근데 최근의 피해자들은 아직도 이 연극계에서 굉장히 소수이거나 약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나마 지금 폭로하신 분들은 정말 큰 용기를 내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들이 그걸 극복하고 사회에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최근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많은 전문가들이 도와서 이 사람들이 피해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해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이윤택 극단이라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냐. 실제 이 극단의 출신 유명한 배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출할 수 있는 보고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굉장히 대표적인 연극 극단이라고 해야 될 것 예. 같고요. 1986년에 이윤택 감독이 창단을 했는데 그 이후에 뭐 대표작이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분 자체가 굉장히 전통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가미해서 뭐 산시 뭐 오구 뭐 이런 굉장히 우리나라의 예스러운 것을 연극으로 많이 승화를 해서 평단에 굉장히 좋은 어떤 평가들을 이끌어낸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영화계나 뭐 드라마에서 활동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 배우들도 이곳 출신들이 많습니다. 뭐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뭐 오달수, 조재현, 뭐 예. 박도원, 이희준 씨 같은 뭐 굉장히 그 연기파 배우들이 이곳에서 어떻게 보면 좀 기초를 닦고 이제 영화계나 이제 방송계로 진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더더욱이 지금까지도 이런 어떤 그 교주적인 어떤 행태들이 그렇겠죠. 예, 네. 지금까지도 계속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하나의 문화 권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히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피해자가 네. 지금 모두에 대한 사과, 임금기에 대한 사과, 관객에 대한 사과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여배우가 여배우라고 하지 마세요. 배우예요, 배우. 예, 그 배우가 이윤택 감독에 대한 폭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최 기자 이번에는 아예 실명으로 얼굴 대놓고 인터뷰하면서까지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이 배우는 김지현 씨라는 네. 분인데요. 그러니까 이날 아까 그 소란스러웠던 그 기자회견 현장에 본인이 갔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모든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 거라는 어떤 네. 작은 희망을 가지고 갔다. 그러면 어떤 나의 어떤 피해도 과거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조금 그 치유받지 않을까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네. 선생님은 전혀 변함이 없었고 특히 저희가 어제도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윤택 감독이 성추행은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폭행엔 강제성이 없었다는 그 말을 듣고 그 기자회견장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그 예. 피해 경험을 고백을 했는데요. 굉장히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구체적이면서도 충격적인데요. 내용을 보면 2003년 움직였던 인물이 이제 이윤택 씨였기 때문에 누구도 이윤택 씨의 어떤 얘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편다거나 거절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연극 출연을 못 하게 되는 거고 예. 배역이 바뀌게 되고 뭐 5번 출연하던 것을 예를 들면 1번 출연한 바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저런 지금 굉장히 뜻밖의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서 겪었으면서도 쉽게 외부에 그런 얘기를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어떤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배역을 아예 빼버린다거나 출연 시간을 줄인다거나 지금 인터뷰에서 말한 이승비 대표가 이 문제를 극단 행정실로 가져갔던 거예요. 행정실에 네. 가서 나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얘기했더니 그 행정실 직원들도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나한테 들어오는 불이익이 일단은 이윤택 감독이 공연 7회에서 5회로 줄이라고 하더라. 네. 그래서 이제 신경안정제를 먹고 쓰러졌는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이 사람은 술 마시고 공연을 펑크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마녀 사냥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윤택 감독에 대한 성추행을 발설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이런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많은 어떻게 보면 신인 배우들이 이 어떤 극단에서 연극을 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그 절대적인 어떤 재앙으로 군림하는 사람과 대척점을 받았을 때는 내 직업과 내 미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네. 것들을 사실은 이 이윤택 감독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되어 있던 어떻게 보면 임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 행정실 사람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이 이윤택 감독이 이끌던 연희단 거리패에서 같이 이제 연극을 했던 배우인데 이때 여자 단원들이 밤마다 돌아가면서 이윤택 감독을 안마를 했었고 자신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수위가 점점 심해지면서 급기야 자신이 혼자 안마할 때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는 예. 과정에서 2005년에는 임신까지 됐다고 하고요. 예. 그 임신한 사실조차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친한 선배 한 명에게만 이야기를 한 뒤에 조용히 스스로 낙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사실을 뒤늦게 이제 이윤택 감독이 알고 나서 자신을 부르더니 200만 원을 쥐어줬다고 합니다. 200만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는 좀 이제 그런 피해는 이제 더 이상은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낙태하고 성폭행을 당한 어떤 그 끔찍한 기억들이 조금씩 잊혀질 즈음에 다시 성폭행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윤택 감독이 이 피해 여성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예. 너는 나의 아이를 임신했었기 때문에 나의 사람이다. 괜찮다라고 하면서 예. 그렇게 달래면서 성폭행을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폭로가 굉장히 중요한 건요. 이 여성이 극단에서 활동한 게 2003년부터 2010년까지거든요. 2010년까지 만약에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예. 공소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발까지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극단을 운영하고 있는 현직 대표입니다. 이승비 씨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좀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새로 들어온 여자 신입 변호는 뒷자리에 앉히고 성추행을 한 일도 까지 동조라는 이 분위기 자체가 그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윤택 감독은 연극계에서 은퇴를 한 셈이고 그건 박소연 변호사님 사법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나온 폭로 글 중에 사법적으로 처리할 수,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실제로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지는 사실 더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에 대해서 친고죄가 폐지된 것이 2012년 12월경인데 예. 당시 형법 개정 부칙에 시행을 6개월 이후에부터 한다라고 돼 있어서 실제로는 2013년 6월부터 친고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친고죄 같은 경우에는 고소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013년 6월 이전 사건 같은 경우에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는 사실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진술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건들은 계속 더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나타난 사건들의 혐의 유무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유사한 진술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반복된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혐의가 인정된다 그러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2005년, 2006년, 10년 전 사건들은 공소시효나 이런 여러 가지 고소기간 때문에 다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행동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최근의 피해자들은 아직도 이 연극계에서 굉장히 소수이거나 약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나마 지금 폭로하신 분들은 정말 큰 용기를 내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들이 그걸 극복하고 사회에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최근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많은 전문가들이 도와서 이 사람들이 피해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해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줘. 굉장히 많았고요. 엄마의 명목으로 자기가 이런 길을 받아야지만 공연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만지게 하고 그 다음날 그 친구는 더 큰 배역을 받게 됐죠. 밀양에서 한 달간 합숙하면서 연습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환토방에서 맨날 아침마다 다른 여자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받은 느낌은 집단 최면 그리고 무슨 종교에 있는 교주 같은 느낌. 낮에 연습을 했는데 다른 배우들을 다 보내고 연습실에 저 혼자만 남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발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몸을 만지기 시작하는데 이 겨드랑이 쪽으로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가슴을 만지다가 이제 단전으로 내려가서 여기 단전에 힘을 줘야 된다 그러고 몸을 계속 갑자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데가 있다 그러면서 안으로 손을 쑥 집어넣어갖고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손을 그래서 그때 제가 반사적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밀켰어요. 장기간에 걸쳐서 피해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느냐. 소극장 일단요. 교주 같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을까요? 극단에서? 그러니까 연극계에서 그동안 특히 70년대, 80년대 이때 이 구조는 이제 극단을 중심으로 모든 기획이나 제작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리고 그 수업은 일종의 이제 도제식으로 해서 완전히 이제 선배 기수별로 쭉 해가지고 무조건 신입이 들어오면 저 화장실 청소하고 선배들 먹을 거 딱 챙겨오고 물 아침에 대령하고 이러한 어떤 문화가 딱 정착돼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씩 올라간다는 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종의 이제 이 연극계 내의 권력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 권력 집단의 맨 꼭대기에 있었던 것이 이 86년에 창단된 연희단 거리패였던 것이고 그 연희단 거리패를 전체적으로 다